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중앙 이제 당국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뭐 요즘도 보면 이제 대형마트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아이쿡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협동조합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소비협동조합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각자한테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생산자들한테 이렇게 전달받아서 그걸 다시 공급하는 집집마다 이제 배달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게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각 지역에 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형태는 이제 소비조합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 원리는 좀 다르지만 하는 방식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하는 거하고 사실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은 각자가 이제 뭐를 원하는지를 이제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러면 이걸 집집마다 배달해 주느냐 아니면 갖다 놓고 그걸 가져가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인데 갖다 놓고 가져가게 하는 게 이제 편리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리 주문을 받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또 이렇게 여기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쿠에서도 실제로 이제 와서 이제 조합원들이 사가는 것을 주로 이제 중요한 정보를 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 계획을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그런 니즈, 구매 패턴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떤 알로케이션의 핵심적인 어떤 그걸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당국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것보다는 뭐 투자재가 많이 배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제 모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에 이제 충실한 어떤 그런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소득 불평등한 가운데 이제 이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패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왜곡되니까 생산도 왜곡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칵셔드 코트렐이 이 중앙 이제 마케팅 당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을 이제 소비자에서는 이제 시장을 둬야만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이렇게 제대로 그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등한 이제 이 분배를 기초해서 평등한 소비 이렇게 되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소득을 다 이렇게 평등하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는데 분명히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이제 니즈하고 디자이어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니즈를 충실하게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니즈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엔 디자이어 수준인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게 되면 그게 니즈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행을 안 간다고 해서 해외여행 안 간다고 해서 이게 죽는 게 아니니까 이것들 중에 처음엔 디자이어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정도로 가야지 인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휴가를 줘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 필수제 이렇게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환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이 디자이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이 소득 불평등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중산층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자기 어떤 그런 소위 패턴이 상당히 왜곡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니즈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디자인의 어떤 발전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문화 쪽하고 이제 관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이제 여가 시간을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노동 자체가 즐겁고 그 자체가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밭에서 이렇게 떡을 파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그 광석 캐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요.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니까 여가를 이제 얼마나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뭐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충분히 그 문제를 이제 글 속에서 이렇게 좀 고려를 못했는데 이걸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것을 회의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뭘 살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인적 소비는 결국 개인의 어떤 그 취향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걸 자기가 이제 우선적으로 사느냐 이런 것을 각자가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파악하면 그게 암묵적이 파악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소비재 시장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리포터를 이제 하는 것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어떤 그런 구매 행동,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그 인간의 어떤 수요의 경제를 제대로 조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장기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개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제가 새로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노동사회학 전공인데 그냥 거기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과정, 레이버 프로세스, 노동의 인간화, 노동의 휴머니테이제이션이라고 특정한 그거를 지칭하는 그것뿐인 거죠. 그래서 레이버 프로세스, 노동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토론 선생님의 그 기대와는 달리 작업장의 그 노동과정을 기본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작업장이라고 공정작업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게 사무실일 수도 있고 연구실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그런 현실의 노동과정을 노동사회학에서 말할 때 레이버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사회적인 노동의 개념을 확장해서 꼭 뭐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자유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할 때의 과정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는 이후에 이제 자신의 자유와 노동이 자유활동이 노동과 대립되지 않는, 활동이 노동이 되는 그럴 때와 관련돼서 얘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물론 이제 노동과정의 조직도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노동의 인간화도 이제 노동과정에 관한 얘기인데, 휴머니테이제이션에서 실제로 있었던 어떤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노동사회에서 저는 이걸 비판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고요. 사실 노동의 인간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노동과정을 좋게 만들자라고 해서 노동의 인간화라는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자본주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비판하는 걸로 얘기했고,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후의 대한사회의 작업장이든 아니면 작업장 밖의 활동이든 이런 활동을 이제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선생님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시고 싶은 건 사실 노동 거부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거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노동 거부의 그 프로그램 주장하는 게 탈노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탈노동도 정말 리프킨식이 아주 개혁적인 것부터 쫙 좌우부터 우까지 쫙 있는데 되게 중요한 가장 흑진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노동 거부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여기서 노동 거부라는 말이 노동이라고 노동 거부를 하자는 이유는, 노동을 거부하는 거는 사실 이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자본주의 가치 생산의 노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동을 거부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동 폐지 얘기도 비슷한 얘기죠. 마르크스가 노동 폐지가 목표였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 폐지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때의 노동 거부든 노동 폐지든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노동, 자본주의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뭐 꼭 임금 노동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이제 간주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 노동 과정이라든지 노동의 인가나 이런 건 제가 규정한 개념은 전혀 아니고 원래 있는 개념이지만, 제가 오히려 규정하고 싶은 것은 노동이라는 개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노동이라는 건 좀 뭐냐,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간세 생산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가는 게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거면 사실 그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의 활동이긴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보는 게 전 심심할 때 책 많이 보거든요. 무협지도 보고 뭐 아니면 그 어려운 책도 보는데, 그냥 나의 즐거움을 위한 거라면은 이건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보면 그건 노동이 되는 것인 거고, 그래서 사회적 필요를 그게 임금을 뭐 강사료를 받겠다 안 받든 이런 임금 노동이다 아니다를 따라서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나만의 활동이 아닌, 나의 즐거움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그런 것이라고 한다, 노동을 규정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으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대한사회에서도 노동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계속 사회는 재생산돼야 되는 거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제가 굳이 노고와 노작으로 구별하고 노동 과정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좋게는 나의 즐거움이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동 과정과 노고, 노장의 구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약간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일상은 어떠한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을 때 좌파의 일상은 어떠한가, 노동과 이런 문화생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저는 사실 제가 약간 그 빨갱이가 되기로 한 10여 년, 10여 년 전에 몇 가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게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살아가면서 노동의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이제 최대한, 물론 임금 노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직장 동료와 상사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나름대로 그 최대한 저의 노동을, 나의 자율적인 활동과 노동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나 자신의 원칙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아까 신강원 선생님 또 하나 제가 원칙, 그 당시에 한 20대 후반 30대 초쯤 됐을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원칙을 세웠던 중에 하나가 가족을 재생산하지 않는다. 좌파라면 가족을 재생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1인 가운데 아까 신강원 선생님이 이게 아주 중요한 내가라고 그래서 뭔가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일상의 주제가 일상인데, 이런 원칙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저도 뭐 만족하게 따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로 중적으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강현 선생님. 이게 좀 딱딱한 논문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르게 살기라고 하는 일상의 변혁이라고 하는 현재 일상의 전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저희가 꼬미니즘 사회의 일상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너무 묶여서 이제 사실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답답해하게 느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얘기될 그런 얘기 지금 하면 뭐하냐, 이런 느낌일 텐데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행기의 문화, 이행기의 일상이라고 하는 과제 주제로 했으면 좀 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행기 문제를 그동안에 제대로 다룬 적이 없었고, 한동안 이행기 논쟁이 막스주의 내부에 좀 있다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단면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전부들. 저도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다만 이제 다음에 이행기 논쟁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한번 그릴 수 있는 건 그려보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아까 이도현 선생님이 이제
조용건 선생님도 그렇고 이 참여 계획이나 이 시간 해방 정책, 이게 참여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스탈린주의적이고 옛날 거 그냥 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욕망의 문제라고 하는 게 과연 조절이 가능한, 집단적으로 조절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본다면 참여계획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유형을 갖고 있는데 칵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바인식이 있고 마이클 엘버트 같은 방식이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는 노동증서 같이 그런 전통적인 모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 있고 엘버트처럼 그 노동증서 같은 거 자체 없이 이렇게 하는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뭐냐면 이 꼬미니즘의 원칙을 마르크스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등한 연합이란 말이죠. 그럼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협업과 협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반드시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다양성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계획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래로부터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협의와 토론과 뭐 그것을 결정이라고 하던 그건 무조건 어쨌든 공통성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루든 한 달이든 그게 작은 단위든 큰 국가적 단위든 그걸 넘어선 세계적 수준이든 간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자유롭고 다양해도 그것이 개인들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협의, 민주적 협의의 토론과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대의제 방식으로 할 거냐,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거냐를 놓고 민주주의의 여러 형태가 있었다면 참여계획 문제는 아래로부터 참여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어낸다. 기본 발상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결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라면 그래서 가급적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입각하자. 그리고 현재 발전된 기술이 그것을 촉진해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참여계획 경제의 기본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거기다 문화를 붙이냐면 꼬미니즘 사회에서 반드시 어쨌거나 토대와 상부구조가 괴리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순환 관계에 있어야 되고 노동시간과 자유시간 역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 관계에 있어야 된다. 정의상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자유로운 마르크스가 했던 여러 가지 그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 상품화를 노동력과 자연을 상품화의 메커니즘에서 족쇄에서 해방시키면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생산력의 발전을 자유로운 개인들의 발전으로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이 양자는 순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순환된다고 한다면 경제를 참여계획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문화 역시 참여계획으로 조절해야 된다. 단 그것이 예를 들면 아래로부터의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이 강압적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시전에 무조건 다 의사결정에 따라야 되고 매일 그걸 결정하려고 모든 것을 소진해야 된다면 이미 또 거기 자유로운 개인들이 빠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자유로운 개인들은 그 아래로부터의 협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소비재 부분에서의 자율권이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일정한 형태.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한 소비재 그 소비가 연합에 어떤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반드시 어떤 책임.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이 같이 함께 허용되는 형태의 그런 소비든 욕망이든 이런 것들이 조절돼야 될 것이다. 그게 없다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 자유와 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임과 권리가 분리되어 있고 노동과 영어가 분리되어 있고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당연히 해놓고 그거 기준으로 미래를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논의를 지금 전개시킨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의 그런 그 계획경제가 갖고 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하되 그것이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연합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주로 논의가 됐던 것이 이제 노동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욕망과 그다음에 그것에 조절되는 이제 계획의
가능성, 불가능성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